안녕. 오늘의 이야기, 소금장수 아들.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야. 얼마만큼 옛날이냐 하면 양반이니 상민이니 하는 신분이 있었던 시절이지. 그때는 양반집에서 태어나면 천하에 둘도 없는 어리보기도 양반이 되고, 상민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제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를 가졌대도 상민으로 살아야 했어. 어쩌다가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있기도 했다지만 그것은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만큼이나 드문 일이었지. 그러한 시절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가 살았단다. 소금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소금을 팔았지. 소금 사려! 보슬보슬 하얀 소금, 금쪽같이 귀한 소금이요. 이렇게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외치며 걷다 보면 옷에서 찝찝한 소금 냄새가 날 정도였어. 하지만 소금 장수는 힘든 줄도 몰랐단다. 아주 똘똘한 아들 때문이었지. 사람들은 소금 장수의 아들을 신동이라고 불렀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안다나? 게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씨도 둘째가라면 서러웠지. 돈이 없어서 서당에 못 보내줘도 슬금슬금 몰래 글을 익히고 책 한 권도 못 사줘도 남의 책을 빌려서 공부를 했지. 그러니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 칭찬 뒤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지. 한참 칭찬을 하다가도 그놈의 신분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혀를 끌끌 차며 한숨을 내쉬었거든. 에이, 그놈 참 신통방통하단 말이야. 누아니래. 뼈대 있는 양반집에서 태어났으면 크게 될 녀석인데 신동이 아버지를 잘못 만나 소금 더미에서 썩는구먼. 사람들은 소금장수 아들이 제 아무리 뛰어나봤자 큰 인물이 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 물론 안타깝기로는 아버지인 소금장수가 더했지. 이렇게 영특한 아이가 과거를 볼 수 없다니. 소금장수인 내 처지가 정말 한심하구나. 소금장수는 새근새근 잠든 아들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소금장수는 대단한 결심을 했는지 꼭두 새벽부터 아들을 흔들어 깨웠지. 그러고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 지금 당장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거라. 그리고 네 신분을 감추고 과거를 보아라. 소금장수 아들은 아버지의 말대로 곧장 집을 떠났어. 과거를 보려면 한양으로 가야겠지? 일단 한양으로 가보자. 소금장수 아들은 부랴부랴 발걸음을 옮겼어. 며칠 동안 쉬지 않고 걸었지. 발바닥이 화끈거려 불이 날 지경이었어. 이야, 여기가 말로만 듣던 한양이구나. 마침내 한양에 도착한 소금장수 아들은 자기가 한양에 있다는 게 좀처럼 믿어지지 않았어. 입을 해 벌리고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두리번 거리를 구경했지. 그러다가 문득 한양에 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말이 생각났어. 눈 감으면 코를 베어간다는 말을 들었거든. 그래서 소금장수 아들은 여기저기 살펴보며 자신의 코를 몇 번이나 만지작거렸는지 몰라. 그런데 그때 발 아래서 무언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어.
이게 뭐야? 안 그래도 집신이 낡아서 발이 아파 죽겠는데 이게 뭐야? 소금장수 아들은 웅얼웅얼하며 얼른 한쪽 발을 들었지. 아니, 이거는 뭐야? 소금장수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 바로 호패가 떨어져 있었거든. 소금장수 아들은 남들이 볼까봐 얼른 호패를 주워 앞만 보고 냅다 달렸지. 목이 따끔거릴 정도로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어. 혹시라도 호패를 떨어뜨린 주인을 만날까봐 겁이 났거든. 소금장수 아들은 어느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에 멈춰섰어. 이 정도면 못 쫓아오겠지? 그러고는 숨을 고른 뒤에 찬찬히 호패를 살펴보았지. 그런데 갑자기 소금장수 아들이 공둥공둥 뛰지 뭐야. 우와, 야호! 이제 과거를 볼 수 있다. 과거를 풀 수 있다고. 그 호패는 바로 양반의 호패였거든. 내가 이렇게 꿈을 떼고 있을 때가 아니지. 정신이 퍼뜩 든 소금장수 아들은 궁궐로 후다닥 달려갔어. 그러고는 과거를 봤지. 어떻게 됐냐고? 그야 떡하니 합격을 했지 뭐. 그런데 경사가 여기서 그쳤냐고 하면 그게 아니야. 또 다른 경사가 소금장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 글쎄, 정승의 눈에 쏙 들어서 정승 사위가 될 판이었거든. 하지만 소금장수 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어찌어찌 운이 좋아 과거를 보고 합격까지 했지만 부모님 없이 혼례를 올릴 수는 없었으니까. 이를 어쩐다. 소금장수 아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에 빠졌어. 양볼이 홀쑥해질 정도로 말이야. 아무래도 이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어. 소금장수 아들은 혼례식 때 입을 옷가지와 말 한 피를 구해서 몰래 자신의 집으로 보냈지. 아이고, 혼례식을 보려면 빨리 서둘러야겠네. 여보 마누라, 얼른 개떡 좀 만들어 주구려. 소금장수는 아들이 보내준 옷을 차려입으며 말했어. 정승사위 될 판인데 그깟 개떡을 먹겠어. 그게 무슨 소리여? 우리 아들이 개떡이라면 자다가도 눈을 번쩍 뜨지 않았소. 이렇게 해서 소금장수는 개떡 함지를 짊어진 채 한양으로 가게 되었지. 그런데 생각을 좀 해봐. 도포 차림에 떡함지를 쥐고 말을 탔으니 정말 볼만했겠지? 아무튼 소금장수는 그렇게 하고 정승집으로 갔어. 그런데 정승이 그 꼴을 보니 기가 딱 막히거든.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소금장수가 떡함지를 풀어놓으며 하는 말이었지. 얘야, 내가 개떡을 좀 쪄왔다. 어서 와서 먹어보려무나. 아가, 너도 한번 먹어보렴. 우리 애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먹는 그 개떡이란다. 정승은 화가 치밀어 올라 어흠! 하고 큰 기침을 해댔어. 바로 그때였어. 눈치 없는 소금장수가 집안을 휘 돌아보다가 잔뜩 쌓여있는 뗄나무를 보게 된 거야. 어이구야, 뗄나무 원분 큼지막하구나. 그래, 저 많은 나무를 너희 장인어른께서 하셨다니? 참 부지런도 하시지.
그 말을 들은 정승은 그만 소금장수의 신분을 모두 알아버렸지. 정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호령을 내렸어. 요봐라! 저 사기꾼 부장님을 냉큼 쫓아내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인들이 달려와서는 소금장수와 아들을 대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어. 서방님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정승딸은 다음날 날이 새기가 무섭게 부엌으로 갔어. 그러고는 무슨 꿍꿍이 속인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오늘부터 음식할 때 절대로 소금을 넣지 말아라. 알겠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하인들은 그저 정승딸이 시키는 대로 했어. 아침상을 받은 정승은 대번에 숟가락을 놓으며 소리쳤지. 아니, 나보고 이것을 먹으라는 거냐? 어찌 국이며 반찬이며 하나같이 간이 안 맞느냐? 정승은 당장 하인들을 부르라며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 바로 그때 정승 딸이 말했어. 아버지, 실은 제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서방님의 근본이 소금장수라고 내쫓으시기에 아버지께서도 소금을 싫어하시는 줄 알고. 딸은 계속 말을 이었어. 아버지같이 나란 일을 보시는 분께서 소금장수를 천대하시면 누가 소금장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소금장수가 있어서 백성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 소금장수야말로 백성을 위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소금장수가 진정 양반이나 다름없습니다. 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정승은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고는 곧장 소금장수 아들을 불러들였지. 물론 혼례식도 다시 잘 치러주고 말이야. 그리고 소금장수는 영리한 아들 덕분에 으리으리한 집에서 한평생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다는구나. 오늘의 속담. 개천에서 용 난다. 작은 개천에서 커다란 용이 나오는 것 같이 보잘것없는 집안이나 변변하지 못한 부모에게서 보기 드문 훌륭한 인물이 나는 경우에 사용하는 속담이에요. 재밌었나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신분사회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부모의 신분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그런 사회 말이에요. 이 이야기 속의 사람들이 소금장수 아들을 보고 가슴 아파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커다란 변화가 없는 한 장사를 하는 집에서 태어나면 그 자식도 장사를 하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소금장수 아들은 과거에 급제하고 정승의 사위까지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고요? 바로 신분을 속이고 과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것은 나쁜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야기 끝 부분에서 정승딸이 정승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정승딸은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진정한 양반이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바로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당시 사회의 잘못된 점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직업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따로 없다는 뜻이지요. 어떤 직업이든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들이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른이 되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요? 무조건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은 것은 아니겠지요? 오늘부터
갖고 싶은 직업을 생각해보며 차근차근 꿈을 키워가세요. 오늘의 이야기 끝. 안녕.